비판을 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 기업주도 성장이라든 뭐 아까 말했던 토목이라든 뭐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뒤덮인다. 이거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은 비판을 못 하니까 대안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판이 중요하다 지금은. 네. 때리기가 중요하다. 한번 대안을 팬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대안이야? 그렇죠. 이렇게 비판을 또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정책이 아니면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여쭙고 싶은 게 야당 생활 오래 하셨는데 야당할 때 이렇게 비판하셨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건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명박근혜 정권의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또 기업 친기업 정책을 정책. 한다. 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묻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왜 하냐? 기업이 소득이 높아야 네. 또 월급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에게 법인 세금을 깎아주고 그 남는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렇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기업의 법인세 3%를 인하해줘서 일자리 창출한 게 있냐. 사내 유보금으로 다 가서 지금 몇백 조잖아요. 기업 800조래요. 네. 통장으로 가 있지 않냐. 네. 그 사내 유보금 800조의 네. 절반은 법인세 인하를 한 거 그 결과 아니냐. 아, 논리적이 되건 완전히. 예. 그러면 법인세 인하를 해줘서 세금을 깎아줘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든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인세를 원래 25% 정상화해야 된다. 네. 안 하니까 기업들은 세금 깎아줘서 배불리고 대신 세수가 모자라니까 근로자들의 딴 걸로 걷어가죠?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를 10조 이상 더 내는 거 아니냐. 네. 네.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게. 딱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딱 비판해야 떨어지게 비판을 해야 하고 되는데.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야당 때는 그렇게 비판했어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그럼 야당 해본 입장에서 또 야당의 당 대표였잖아요. 네. 지금 야당 대표는 네. 야견 김성태 의원인데 네.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대뽀죠 이거. 진짜 무대뽀죠. 본인 또 얘기했어요. 무대뽀 정권이라고. 진짜 못하긴 못하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낙수 효과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 12월에 OECD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낙수 효과가 이게 효과가 없다. 그렇게 사망 선고 내렸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그 신자유주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IMF가 낙수 효과는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워렌 버핏이 타임즈에 실은 기고문에서 부의 파도는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저 점점 더 높아질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많은 기사들은 왜 우리 조중동에 이런 데 보도를 안 할까요? 이상한 경제 기사라든지 지표 갖고 와가지고 네. 우리 정부 정책 그러니까 엉망이다. 이제 이거만 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네.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려면 이렇게 비판해야 됩니다. 아, 이거 네. 안 됩니다.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가르쳐도 안 해요. 압니까? 야당의 역할을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한수 지도. 궁금해요. 자, 소득 주도 성장의 반대말은 이윤 주도 성장입니다. 이윤주도 성장. 대기업, 기업들의 이윤 주도 성장. 네.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을 얘기하겠죠. 네. 덩어리가 크니까. 네. 그러면 이윤 주도 성장으로 가자라고 반대 지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가 9988 얘기하잖아요. 네. 99%가 중소기업이에요. 네.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네. 네. 그러려면 아니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윤 주도 성장의 정반대말. 반대말은 임금 주도 성장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 이름을 좀 바꿨네요. 자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자영업 네. 비율이 높습니다. 맞아요. 근로자 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맞춰져 그게 이제 한 있네요. 570만 정도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못 하고 우리는 특이하게 OECD 비중 중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임금과 자영업의 소득을 합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네이밍을 한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가계 소득을 네. 증진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 가계 소득을 증대하는 문제는 가계 생계비를 줄여주는 것.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그렇죠. 생기비가 네. 줄면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죠. 가계 생계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뭐 생활 통신비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관련된 통신비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영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자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인하. 그렇죠. 이게 맞는 많이 정책이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게 수미 일관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비를 좀 줄여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월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래서 을과 병의 싸움이 아니라 갑과 을, 병이 합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차 보호 임대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것을 5년에서 10년 늘려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반대를 명확하게 하든가. 네네. 아무 그렇게 입장이 없어요 지금. 흐지부지. 그래서 가만히 있죠. 아니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윤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 임금도 올리고 네. 가계소득도 올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낙수 효과. 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 정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논리적으로 거죠. 맞는 반대할 거죠. 때는.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럼 아예 그러면 그렇게 김성태 보고 밀어붙이라 함.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 9월 중에는 뭐 대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들어보면 우리 네. 청취자분들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음, 결국 비판하려면 기업 중심의 이윤 중심의 성장을 성장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가 빵빵해야 이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임금 수준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회임금 네. 그러니까 뭐 연금이나 각종 복지급여 뭐 네. 이런 것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런 게 올라가지 않고서는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대안다운 대안을 만들어야 지금 지지율도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들이 한국당에 눈길을 줄 텐데 일부러 그런 건가요? 대안을 안 그러니까 해놓고? 이제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한 14% 안팎 정도 된대요. 네. 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렇게 또 과도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어쨌든 대기업을 뭐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적절하게 정책이라는 것은 중심을 잡고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가 마치 대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기업이 돈 잘 벌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대기업을 왜 못 살게 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대구 쪽이나 이런 좀 보수이긴 한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사실 그때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뭐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반지하 새빵이나 이런 데 사시는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드신 세금 폭탄 거니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게 자, 아닌가. 그러면 또 우리 정책위원 그 얘기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언론이죠. 언론이 그 천병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각종 통계 지표 네. 이런 것을 그냥
단편적인 것만 이제 보도하고 그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잖아요,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고. 10년 만에 최악. 네, 그렇죠. 최악이다 네. 그러고. 근데 그것은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 때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렇죠. 더 얹어진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없이 네. 되고요. 뉴스공장 최병은 교수라고 네. 건대 교수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2015년 통계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3년 동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고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표. 잘못됐다는 그래서 표본. 침소봉대 한다는 거죠.